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MBTI보다 훨씬 정확한 진짜 성격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성격 이론입니다. 자, 성격이란 유전인가 환경인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했죠. 그런데 이 어느 것에도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쌍둥이에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지요. 네이처 2015년 5월 18일 많은 쌍둥이들 2748명의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결과를 모아서 결과를 낸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조금 이제 MZ는 이제 일란성 쌍둥이고요. DZ는 일양성 쌍둥이를 얘기합니다. 이제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고요. SS는 같은 성이고 DOS는 다른 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 쌍둥이들의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본 거예요. 골격, 생식 능력, 세포, 면역력, 조화 정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요인을 하나 조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기질과 인격, 기능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일란성 쌍둥이부터 이란성 쌍둥이까지 전부 다 색깔별로 분석을 해놨는데 제가 알기 쉽게 다시 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질과 인격 기능에 대한 상관관계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전부를 조사한 게 일상 전부고요. 일상남은 일란성 쌍둥이 중에 남자, 일상여는 일란성 쌍둥이 중에 여자, 이쌍전은 이란성 쌍둥이 중 전부, 이쌍갓은 이란성 쌍둥이 중에 같은 성별, 이쌍남은 이란성 쌍둥이 중에 남자, 이쌍여는 이란성 쌍둥이 중에 여자, 이쌍단은 이란성 쌍둥이 중에 다른 성.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성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 전부에 대한 상관관계가 0.47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orrelation 상관도고요. 그러면 0.5에 근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기질과 인격은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의 50% 가까이 성격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격이란 말을 여기서 했는데요. 사실 성격은 환경에 따른 기질의 발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봤던 거는 사실 유전자적인 기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기질이 환경과 만나서 어떻게 발현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유전을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크는지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서 역으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전자에서 어떤 기질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씨를 심었을 때도 어떤 땅에서는 굉장히 잘 자라고 어떤 땅에서는 그렇지 않듯이 환경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결국 2,700명이나 쌍둥이를 데리고 조사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유전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환경 탓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았어요. 아, 유전자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성격, 어떤 환경에 대한 행동 양식 차이는 분명히 유전적인 측면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격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MBTI, 에릭슨 검사, 그 밖에 다른 성격 검사들 이런 것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공통적인 5가지 요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5가지 요인, 빅 5 혹은 5 팩터 트리트라고 해서 5가지 요인을 찾았고요. 이 5가지 요인을 빅 5라고 해서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명칭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방성은 창조성으로, 친화성은 뭐 공감 능력으로 번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향성인데요. 외향성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에 대한 요인, 외부에 대한 어떤 자극에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 사탕을 주겠어요 했을 때 그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반면에 내가 사탕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만족감을 느껴.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성적이라고 많이 하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방식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을 우리가 외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로 사람들 간의 이런 관계에서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 자극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죠. 다음으로는 신경성입니다. 이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얘기하는데요. 사람마다 그 예민함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경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성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유전적인 기질에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성,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어디에 대해서 유리할까요?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외부 위험에 대한 캐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지금 코로나 시대죠.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방역 수칙이나 위험을 굉장히 잘 캐치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자, 그래서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 적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레이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이곳이 위험한 장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일이 위험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위험 감지를 할 수 있고요.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기대 수명도 높습니다. 반면에 위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는 결국 위나 장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신경성 위장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도 분명히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위험을 피하는 감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성실성. 이 성실성은 어떤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표현을 합니다. 강박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강박이고요. 충동은 내가 짠 계획이랑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 먹을수록 성실성은 올라갑니다. 어린 아이들보다는 성인들이 성실성이 높아요. 성실성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내 몸이 힘들더라도 혹은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강박과 청소가 결합이 되면 이제 왜 결벽증이라고 하죠? 결벽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성실성이 너무 낮은 사람들이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기가 좀 쉽고요.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극에 대한 충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여행을 떠난다거나 또 계획한 일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약속을 어긴다거나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다음으로 친화성입니다. 친화성은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살짝 높은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감정을 캐치하는 능력, 이게 바로 친화성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방성인데요. 이 개방성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얘기하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성과 이 창의력, 창조력은 비례합니다. 개방성이 높을수록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예술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대부분 측정을 해보면 이 개방성이 높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5가지의 요인을 검사를 해볼 거예요. 자, 카카오 같이 여기에 들어가 보면 빅5 성격 검사 이것을 휴대폰으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성격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O는 개방성을 얘기합니다. 엄청 개방적이네요, 선생님은. 그 다음에 이제 C는 성실성이고요. 성실성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약간 떨어진 정도. 선생님 그렇게 성실하진 않은가 봐요. 자, 그 다음에 E는 외향성과 내향성인데 선생님은 약간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A는 우호성, 친화성이라고 하는데 평균보다 약간 낮게 배타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신경성과 무던함을 비교했을 때는 신경성에 약간 못 미치는 약간 무던한 타입인가 봐요. 여긴 점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5, 3, 3, 3, 3 이렇게 점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방성이 높다, 낮다를 판단할 때 개방성이 5점이야, 개방성이 1점이야, 성실성이 3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성향이 강하고요. 이런 성향이 약하고요. 자, 저는 혁신 추구형 리더다. 더블 누르면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주소 복사 붙여넣기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성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성격이란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성격이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환경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씨앗이 유전자고요. 그러면 비옥한 땅에만, 비옥한 환경에만 씨앗이 있는다면 하나의 유전자만 가지고도 많은 개체수를 이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이 자갈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모래밭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경에 적응하고자 유전자도 변형이 되고 바뀌고 그 환경에 적응한 유전자들이 살아남습니다. 많은 유전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유전자, 좋은 환경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은 이렇게 있고요. 이 처한 환경에 맞는 성격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격을 좋다고 하죠. 하지만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네모였다가 세모로 변하죠. 그러면 세모의 성격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하는 환경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예측하기가 어렵죠. 12년 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스마트폰의 변화 속도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이 변하는 환경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가 있는 거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별도 있는 거예요. 혹은 네모와 세모가 합쳐진 뭐 이런 모양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유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이죠.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격은 없습니다. 좋은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환경에 맞는 성격인데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좋은 성격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난한 성격은 있을 수 있죠. 어디에도 얼추 맞는 동그란 모양이라면 그런 성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동그라미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성격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한 가지 성격만 있다면 우리 인간은 없어질 겁니다. 성격은 더 많아질 거고 더 다양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번식을 하고 있고, 번식하면 유전자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성격의 탄생이라는 책을 근거로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남자는 성실성입니다. 남자가 성실성이 낮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이 높으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없고 많은 커플들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성이 높은 여자와 성실성이 낮은 남자가 만나면 이혼할 확률이 91. 어디까지나 이거는 연구 결과고요. 모집단이 많지 않으니까 이 확률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성실성과 신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악의 남자는요, 성실성이 낮고 외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개방성까지 높다면 그러면 바람을 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신경성이 높은 여자와 성실성이 낮은 남자가 만났을 때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것,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격에 따라서 범죄율도 높아질 것이다, 혹은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사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범죄자들끼리 결혼을 했을 때 범죄율이 올라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까 연구 결과에도 봤듯이 47%만큼 일치하지만 분명히 나머지 54%의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는다. 물론 슬픈 얘기지만 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90%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도 50%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부모님께 절반을 받겠죠. 그러면 부모님의 유전적인 요인이 절반은 일단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99%입니다. 탈모에 대한 것도 유전인 거죠. 다행히도 이란성 쌍둥이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0.2 정도를 유전자를 받는 거고, 이것들이 발현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유전자들이 이런 요인들을 결정하는지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기질에 대한 이제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요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환경에서 발현되면 이런 성격으로 보일지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성격을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향성이 높은데 외향적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어떤 환경일 때 외향적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런 환경들을 많이 접하게 주변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성격이 약간은 외향적으로 변해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상대방이 느꼈을 때, 어? 생각보다 외향적이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선생님 동네에 가면 외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 자연스럽게 편한 마음에서 외향성이 더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변화를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기질의 발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격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얘기는 성격의 탄생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 그리고 이 MATCH라는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더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이 성격의 탄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빅5 성격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나와 비슷한 성격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짜 성격 검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안녕.